안녕하세요. PSA 센터 토니 실장입니다. 요새 부모님들이 내년도 입시에 대해서 많이 문의를 하셔가지고 제가 이번에 영상을 좀 촬영하게 됐는데요. 이번에 제가 갖고 들어온 테마 같은 경우는 대입제도 공정화 강화 방안에 따른 해외고 졸업생들의 서류 구성 가이드라인입니다. 국내 고등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는 생활기록부라는 틀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재 제한사항이 좀 생긴다고 하더라도 그 틀에 맞춰가지고 생활기록부 구성하면 되는데, 해외고등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런 틀이 없기 때문에 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많이 좀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년도 대입제도 공정화 강화 방안에 따라서 입시 제도가 어떻게 또 변화될지, 해외고 졸업생들은 어떤 식으로 서류를 구성하게 될지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입제도 공정화 강화 방안이 특례한 수시 전형에 영향을 준 사항들에 대해서 좀 같이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이 공정화 강화 방안이 생긴 이유가 그 학부모님들이 상당수가 학생부 종합 전형을 불공정한 전형으로 인식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이 생긴 취지에 따라서 입시 전형이 진행이 되는 게 아니라 아무래도 부모님들의 이제 가지고 있는 사회적 배경이라든가 학생의 능력과 상관없이 입시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오해가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이 아무래도 수시 전형에만 이제 영향을 많이 미칠 것 같은데, 그 특례 전형에서도 좀 영향을 계속 미치고 있었었고요. 그리고 특례 전형에서는 일단 12년 특례에서 고려대학교가 2021년 후기 전형부터 자기소개서가 선택 서류가 되고 교내 수산 시점만 제출하는 걸로 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 후기 전형부터는 고려대학교도 자기소개서가 폐지가 됐고요. 그리고 3년 특례 전형에서 고려대학교는 2022학년도 3월 입학부터 교회 활동 제출이 금지가 됐고 자기소개서가 폐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전해 같은 경우는 추천서가 폐지가 됐기 때문에 추천서는 또 제출 서류가 아니었고요. 그리고 연세대 같은 경우는 올해 입시죠. 2023학년도부터 교회 활동 제출 금지가 이제 됐기 때문에 특례 전형도 대입제도 공정화 강화 방안이 영향을 계속 미치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내년도부터는 자기소개서가 폐지가 확정된 대학이 서강대학교, 성균관대학교, 한양대, 한국외국어대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례 전형의 흐름에 맞춰서 수시 전형도 지금 계속 영향을 이제 미치고 있었었는데, 특기자 전형이 2014학년도부터 이제 축소가 되고 있었었고요. 그리고 지금 특기자 전형이 남아있는 수시 전형이 대표적으로 이화여대랑 국민대 정도밖에 안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추천서 같은 경우는 작년도 입시부터 다 폐지가 됐고요.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는 내년도 입시부터 폐지가 됩니다. 그리고 그 올해 특히나 많이 이슈가 됐던 게 학생들이 제출하는 서류에 블라인드 처리하는 거였는데, 학생이 어떤 학생이고 출신 학교를 좀 식별할 수 있는 내용들 같은 경우는 다 블라인드 처리, 그러니까 화이트를 칠해가지고 제출하라는 얘기였고요. 그리고 학생이 그 블라인드 처리된 서류하고 블라인드 처리되지 않은 서류를 우편으로 발송하는 형태로 입시가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면접 같은 경우도 학생이 어떤 학교 출신이라는 걸 가리기 위해서 교복 착용도 금지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국내고등학교 졸업자들의 이제 제출 서류 변화가 이제 내년도부터는 가장 심하게 되는데, 지금 계속 말씀드린 대로 특례 전형을 하는 학생들이나 수시 전형하는 해외고 졸업생들한테도 이 틀 안에서 이제 영향이 많이 미쳐질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좀 짧게 표로 구성한 것처럼 가장 많이 변화되는 게, 자율활동은 큰 변동이 없는데 동아리 활동 같은 경우는 자율동아리가 대입이 미반영됩니다. 그래서 학생이 스스로 만들어낸 동아리 활동 같은 경우는 대입에 반영되기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교내에서 안내되는 동아리 활동을 특례든 수시든 해외고 졸업생들 같은 경우는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봉사활동 같은 경우는 학생이 개인적으로 하는 거는 대입이 미반영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수상경력이나 독서활동도 내년도부터는 대입이 미반영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아무래도 해외고등학교 학생들이나 국내고등학교에서 대입을 진행하는 학생들 모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서, 이렇게 이제 기재 제한 사항이 많이 생기게 되면은 제가 하단에 기재한 것처럼 교과목 성적, 그러니까 내신 성적의 중요성이 커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내신 성적이 수반되는 세분력 기사, 학생이 이 교과 과정을 어떻게 진행했는지에 대해서 학교 선생님들이 기재하는 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중요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대입제도 공정화 강화 Q&A 내용을 기반으로 이제 내년도 입시를 전망을 좀 해보겠는데요. 이 공시자료 7번 질문이었는데,
학생부 비교과 영역의 대입 반영을 축소하면은 학생부 종합 전형이 무력화되는 게 아닌지 부모님들이 많이 질문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빨갛게 표시를 해놨는데 이런 영향이 좀 있다라고 하더라도 자율활동 특기사항하고 정규 동아리 그리고 학교 교육 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실적이라든가 진로활동 특기사항 같은 경우는 크게 영향이 없을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자율활동, 진로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을 이렇게 4가지 파트로 나눠놨는데 자율활동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주최하고 주관하는 활동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이제 예시 들어놓은 것처럼 우리나라 고등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는 반장, 부반장, 합수총무 이런 게 있는데 해외 고등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는 리더십 활동을 이제 진행을 해가지고 자율활동을 채워넣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진로활동 같은 경우는 학생이 특기 진로를 돕기 위해서 학교 학생이 수행한 활동과 결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율활동 같은 경우는 학생 스스로 움직이고 학습하고 활동하는 거는 이제 우리나라 대학에서 선호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진로활동 같은 경우는 학생이 과거에 어떤 잠재성이 있으면 현재하고 미래 부분에서 현재에서는 이제 학생이 창의성을 가지고 학교 공부를 하면서 가지고 있는 생각 자체를 미래 발전 가능성을 통해서 학생이 계획하고 진로하는 계획 자체를 짜서 학생이 진로 활동을 진행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아리 활동 같은 경우는 학생의 능력을 창의적으로 표출하는 집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해외 고등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는 클럽 활동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동아리 활동 같은 경우는 학생이 자율적으로 주제 선정부터 보고서 활동을 이제 스스로 전과적으로 수행하는 일련의 활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봉사활동 같은 경우는 학생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인 봉사활동이 아니라 단체 봉사활동 위주로 해가지고 교내에서 이제 승인이 되는 봉사활동 위주로 구성해야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해외 고등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도 이 생활기록부 평가 항목을 이해하고 우리나라 고등학교 학생들 틀에 맞춰가지고 준비를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학생이 제출하는 서류에 혼선이 많이 없을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활동 내용에 대한 기재 제한사항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우리나라 고등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는 교과목의 세부 능력 특기 사항이 필수화되고 그 내용의 중요성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해외 고등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학교 성적표에 세부 능력 특기 사항이라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학생이 학교를 다니면서 교과 선생님들한테 제가 여기 표시한 것처럼 아카데미 리포트 내용을 구성하기 위해서 학생이 학교 선생님들하고 학교 카운슬러랑 긴밀하게 이제 관계를 유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카데미 리포트 내용이라든가 학생이 갖고 있는 학업 계획 그 내용 자체를 구체화시키기 좀 어렵다고 보면은 아무래도 저희 학원처럼 그 국내 고등학교 생활기록부를 많이 다뤄본 그 생활기록부 전문 선생님들의 코칭이 좀 필요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생이 희망 전공 및 계열에 맞춰가지고 교과목 선택이 또 중요할 수가 있는데요. 예시 들어드린 것처럼 상경계열 지원자 같은 경우는 경제, 수학, 통계 중심으로 과목을 들어야 될 것 같고요.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수학, 생물, 화학 중심으로, 그리고 공학계열 같은 경우는 물리, 수학, 화학, 컴퓨터, 과학 중심으로 구성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생이 학교 수업을 들으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그 활동 보고서라든가 탐구 보고서를 기록이나 실적으로 남기는 방법, 이제 제가 좀 틀을 잡아봤는데요. 학생이 수업을 듣고 수업에서 생기는 호기심을 기반으로 하는 게 가장 안전하고요. 그리고 독서활동 같은 경우는 학생이 호기심을 해결하기 위해서 책을 읽거나 영상을 시청해서 학생이 책을 읽었으면 독후 감상문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탐구보고서 활동이라든가 학생이 관심 분야 부분에 대한 리서치 활동을 통해서 학생의 학업력 이외에 학생이 좀 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진로와 연관된 활동 내역들을 구체화시켜서 보고서 활동을 해서 그 활동을 제출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생이 학교 교육 계획에 따라서 실시한 교육 활동 중에서 교사 지도 아래 학생이 작성한 자료는 활용이 가능하다고 이제 우리나라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구성 부분에서도 나와 있고요. 해외 고등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도 제가 아까 중간에 말씀드렸다시피 학교 선생님들하고 긴밀한 연관이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런 자료 자체를 구성하는 게 많이 어렵지 않을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학생이 이런 보고서 활동을 구성을 할 때 컨텐츠 내용이라든가 학생이 갖고 있는 진로와 연관된 스토리를 좀 짜기 위한 부분에 대한 고민이 많을 경우는
컨설팅을 좀 진행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학생이 독서를 했다면 감상문이나 요약문을 제출해야 되고요. 그리고 학생이 자료를 더 찾아보고 전공과 관련이 있다면 연구자료 형태로 보고서를 작성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의사항 같은 경우는 짜임새 있는 감상문을 구성하려면은 아무래도 학생이 제출한 내용들 자체를 학교에서 수상식적으로 발급해 줄 수 있는지 미리 확인을 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사전에 학교 카운슬러와 협의가 되어야지 학생이 서류 제출을 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비교과 활동 관련해가지고 계열별로 어떤 활동들을 진행해야 되는지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인문계열 같은 경우는 제가 여기 기재해 놓은 것처럼 모의고사 활동이라든가 디베이트 활동, 봉사활동, 그리고 교내 신문기자 활동을 통해서 인문계열 이제 비교과 활동을 구성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공계열 같은 경우는 생물이나 화학 관련 실험 활동이라든가 학생이 이와 관련된 심화 탐구 활동을 구성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 서류평가 방식을 기준으로 또 우리가 해외고 서류를 어떻게 구성해야 되는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이제 학업 역량, 개인 역량, 잠재 역량으로 좀 구분을 해놨어요. 그래서 학생이 학업 수월성 같은 경우, 이제 우리나라 고등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는 교과목의 원점수라든가 석차 등급이 나오지만 해외 고등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런 내용들이 없기 때문에 제가 하단에 기재해 놓은 것처럼 학생이 졸업할 때 뭐 1등적으로 한다거나 전교에서 손꼽히는 우수한 학생임을 좀 인정할 수 있는 어떤 그레이드 안에 들어가는 학생들만 주는 그런 상들을 좀 수여받으면 학생이 서류평가 부분에서 좋은 영향을 좀 받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특례 전형이든 수시 전형이든 학교 성적 자체가 우상향된 학생들이 많이 평가를 좋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이 학기와 학년별로 성적 추이라든가 학생이 학업 관련 수상 및 탐구 활동을 잘 진행하는 게 학교 생활의 충실성 부분을 나타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개인 역량 부분 같은 경우는 학생이 그 진행했던 활동 내역들 자체가 뭐 본인이 지원하고자 하는 전공하고 얼마나 연관성이 있는지, 그리고 학생이 그와 연관된 탐구 보고서 활동이라든가 실험 활동을 제대로 했는지 이런 부분이 될 수가 있고요. 예시 같은 경우는 경제학과 지원자 같은 경우는 이콘 클럽, 그리고 공학 전공자 같은 경우는 매스 클럽 같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잠재 역량 같은 경우는 자기주도성, 발전 가능성, 창의적 문제 해결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학생이 학교를 다니면서 본인 스스로 잘 움직이고 다른 학생들을 리딩할 수 있는 리더십 활동 경험이 많이 중요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창의적 문제 해결 같은 경우는 학생이 좀 논리적으로 이제 사고를 접근하는 이런 부분이 될 수가 있는데 비즈니스 컴피티션이 아무래도 이제 그런 예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고 졸업생들이 준비해야 되는 서류 같은 경우는 특례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4가지 테마인데요. 그래서 표준화 학력 자료하고 그리고 교회 수상 실정이 있는데 특례 전형 같은 경우는 불과 이제 재작년까지는 교내 교회 상관없이 다 제출이 가능했는데 작년을 기점으로 고려대 같은 경우는 교내 수상만 제출이 가능했었고요. 그리고 연대도 올해부터 교내 수상만 제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교내 교회를 같이 구성을 하실 때 교내 수상 실적 위주로 일단 구성하시면서 교회를 덧붙이는 게 가장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동아리 활동 같은 경우는 학생이 전공적합성을 보여줄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을 당연히 하셔야 되고, 그리고 봉사활동 제가 아까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인적인 봉사활동보다는 단체활동 봉사 형태로 진행하시는 게 안전하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시 전형 같은 경우는 일단은 표준화 학력 자료나 어학력 증빙 서류가 제출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특례랑 가장 큰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표준화 학력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유일한 수시 전형이 연세대 학생부 종합전형 국정이고요. 그리고 지원할 수 있는 계열이 언더워드 인문사회, 유기생명공학, 하스 ISE 글로벌 인재학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남아있는 전형이 이화여대 국제학 특기자 전형하고 국민대 영어 특기자 전형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 전형들 같은 경우는 반드시 지원을 해봐야 되는 게 이게 올해 경쟁률입니다. 그래서 언더워드 인문사회도 3.90대 1밖에 안 되고요. 그리고 글로벌 인재학부도 작년에는 경쟁률이 좀 많이 높았었는데 올해는 5.90대 1밖에 안 되니까 연세대 학생부 종합전형 국제형 같은 경우는 해외고 졸업생들이 반드시 지원해봐야 되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화여대 같은 경우도 1단계 통과한 학생들이 4배수인데 4.19대 1이거든요. 그래서 1단계 경쟁률이 굉장히 낮은 편이기 때문에 국제학부도 우리가
후기자 전형으로 지원해 볼 수 있겠다. 충분히 우리가 해볼 만하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내에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그런 활동 흐름을 가지고 수상 내역을 준비를 하고 나서 실제로 그런 서류를 발급을 할 때 어떻게 해갖고 와야 되는지 많이 질문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학생이 제출하는 그 서류를 원본 서류를 인정을 받으려면은 1, 2, 3번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상 실적에서 교내에서 받은 직인 서명 등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서류에서 이제 영상 확인이나 아포스티브 인증을 받은 원본일 경우는 이게 다 원본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대학교 입학처에서 원본 대조피를 받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도 다 원본으로 인정이 되고요. 그리고 원본 인정으로 안 되는 케이스 같은 경우는 빨간색으로 표시해놨으니까 잘 살펴보시기 바라고, 그리고 연세대학교에서 제출 서류 부분에 대한 관련 영상을 찍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아래 링크 참고하셔가지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PSU 에듀센터 한국대학 컨설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크게 4가지 흐름으로 이제 진행을 했었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학생들 제출하는 상담 신청서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진학 상담을 많이 진행했었었고요. 그리고 수험생들 대상으로 하는 배치 상담도 올해 꽤 많이 진행했었습니다. 그리고 배치 상담 통해서 대학이 정해지면은 자기소개서 컨설팅 통해서 학생들이 자기소개서 완성을 해서 올해 대학 지원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내년도에는 자기소개서가 폐지되는 대학들이 되게 많겠지만 아무래도 서울대라든가 카이스트 같은 경우는 자기소개서가 계속 유지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특례 전형에서도 12년 특례 일부 대학 같은 경우는 자기소개서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기소개서 컨설팅을 진행해야 되는 학생이 있을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인터뷰 클래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영어 면접하고 한국어 면접 테마를 가지고 저희가 많이 진행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컨설팅 문의가 많이 오는 게 올해 12월에 진행하는 카이스트 외국어 컨설팅이 있고요. 그리고 내년도 상반기 때 진행되는 12년 특례 9월 입학 후기 전형 컨설팅이 있습니다. 그리고 12년 특례 정기 전형 내년도 7월 달에 지원하는 학생들 컨설팅이랑, 그리고 내년도 9월에 입시를 진행하는 수시 전형 컨설팅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컨설팅 원하시는 분들은 문의 전화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컨설팅 팀원들을 잠깐 소개해드리면, 제가 2007년부터 한국대학 특례 수시 컨설팅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팀에서 문과 이과 컨설팅을 같이 진행하실 수 있는 선생님이 계신데, 신예선 선생님이 올해도 많이 고생을 하셨는데, 타 업체들 같은 경우는 문과 이과를 같이 하실 수 있는 선생님들이 많지 않을 거예요. 근데 저희는 문과 이과를 같이 하실 수 있는 선생님들이 계시니까 이제 컨설팅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하단에 있는 IB 선생님하고 김영 선생님 같은 경우는 제가 중간에 좀 강조드렸다시피 최근에 입시 트렌드 자체가 우리나라 고등학교 학생들 생활기록 변화 부분에 맞춰가지고 해외 학생들이 특례가 되든 안 되든 그 변화 흐름을 맞춰가지고 서류 구성하는 게 가장 안전한데, 그러면은 우리나라 고등학교 생활기록부를 많이 다뤄보신 또는 입학사정관 출신의 선생님이 컨설팅을 하시는 게 가장 정확하면서도 안전할 수가 있고요. 저희가 두 분 선생님이 또 상주에 계시기 때문에 컨설팅을 받아보시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대입제도 공정화 방안에 맞춰가지고 해외고등학교 학생들이 서류 구성을 어떻게 하는지 쭉 살펴봤고요. 그리고 저희 프로그램도 좀 소개시켜 드렸는데 오늘 내용이 많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